거기 그 자료 받았죠? 예. 거기 앞에 거기는 다 넘어가고 일단 그 쪽수가 있나 거기? 아, 쪽수가 뭐라고 돼 있을까? 한 그 표 있는 데 있죠? 5쪽 6쪽 정도 가면은 표부터 시작하죠. 5쪽부터 5쪽에 보면 작년에 교대 그 수시로 쓴 사람 아무도 없나? 아, 일단 내가 오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와서 제일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어? 아니 무슨 생각을 갖고 왔을 거 아니야. 내가 재원생 대상으로 교대 설명회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원서를 쓸 때 담임들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 담임들이 이제 내가 그냥 상상하건대 궁금한 게 뭐 수시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등급이면 쓸 수 있나 쓸 수 없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정시는 아직 한참 멀었잖아, 그치? 정시 한참 멀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고민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면접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맞는지 우선은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와서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되게 소중한 시간을 빼서 이걸 듣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궁금한 게 어떤 거였어? 궁금한 게. 아, 그럼 오늘 끝나고 아무도 그 내신이 거의 꼴등의 수렴에도 정시 잘 보면 정시로 갈 수 있어요. 아, 정시에서?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대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안 들어가잖아, 정시에서.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수능 잘 보면 당연히 가겠지. 수능 100%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교대가 이제 정시로 가면 수능 100인 교대가 몇 개 있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내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또 궁금했던 거, 뭐 교대 전반적인 자연계 정시도 유리한. 다 정시구나. 수시는 없어? 제 학생부가 교대 쪽으로 안 맞춰져 있는데 쓸 수 있나요? 그건 상관없어. 교대 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는 뭔 거 같아? 그러니까 활동 교육적 이런 동사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해볼까? 만약에 이제 교대 수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교대 수시는 교과를 벗어나서 이름은 종합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합전형이어도 교과를 많이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중요해? 내신? 종합전형이 왜 내신이 중요해?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뭐 활동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좀 전에 질문한 대로 교육이나 교대와 관련된 활동이 없어도 쓸 수 있냐는 질문을 당연히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면 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지, 그치? 그러면 뭐가 있니? 교육봉사? 뭐 이렇게 가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애들 뭐 가르쳐주고 뭐 수학 문제 같이 풀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아니면은 동아리는, 근데 이 동아리라는 것도 여기랑 많이 관련되지. 애들이 동아리 하면서 무슨 교육학 이론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하고 주로 관련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자, 너네가 교대 관계자다.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한 애랑 안 한 애
기준으로 뽑겠어? 좋은 애와 안 좋은 애를 기준으로 뽑겠어? 이런 걸 하나도 안 했어?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는데 되게 성실한 애가 있어. 하나도 안 하고 성실한 애가 있고, 이런 건 열심히 했는데 별로 성실해 보이지 않는 애가 있어. 그럼 누굴 뽑겠어? 성실한 애를 뽑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이 있는데, 자, 이 차이는 알아요? 중등교육은 뭐야? 사범대. 중등교육은 중고등이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초등이잖아. 얘네 둘은 비슷할까 다를까?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등교육과라고 있지만 여기는 중등교육과라고 없잖아. 국어교육과나 수학교육과나 뭐 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랑 되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동아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 여기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을까? 수학교육과 가는 애가 수학에 흥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 못할 수는 있지, 수학을. 그렇지 않나? 수학교육과를 가는 애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못하는 애들한테 수학을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발상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초등교육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실성이나 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성실성이나 인성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몇몇 활동을 가지고 표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교육봉사를 방학 때 20시간씩 한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애는 청소하는 거를 매주 1시간씩 20시간을 했어. 그러니까 20주를 한 거지. 그럼 얘는 방학 때 20시간씩 했으니까 총 몇 시간을 한 거야? 40시간을 한 거, 얘는 20시간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누가 더 성실해 보여? 얘가 더 성실해 보여? 얘가 더 성실해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떨어져도 얘는 붙을 수 있어.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대신 이 부분이 성실성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종합전형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혹시 이제 쓰게 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지? 만약에 쓰게 된다면.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교대 수시를 안 썼으면 올해 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합불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합불 자료나 이런 걸 받을 거야. 그러면 그 합불 자료나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내 내신하고 격차가 크다 뭐 이래서 쓸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보다 내신이 좋아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 합격자들 중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아주 한 부분을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교대를 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나 앞으로의 수능 경쟁력 자체가 교대를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나와야 수시에서 교대를 쓸 수 있어. 무슨 의미냐면은 수능 경쟁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져야 교대 한 장이나 두 장을 쓰는 게 아깝지 않잖아. 만약에 그게 수능 성적이 그 정도 선이 안 되고 밑에 선이 되면 그 한 장을 쓰는 게 나한테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 내가 이제 뭐 교대만 생각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작년에 경험했겠지만 정시에 수능 점수 나오고 하면 교대만 생각하던 애들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교대는 나군밖에 없잖아. 가다군에는 일반을 써야 되잖아. 너네 작년의 환경하고 올해 환경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게 정시 환경으로 얘기하면 교원대가 나군으로 가는 거야. 교원대 나군으로 가기 때문에
가군에는 없어, 교대가. 다군에 제주대 교대만 있는데, 제주대 초등교육만 있는데, 제주 초등교육은 또 잘 안 쓰더라고. 제주에서 사는 애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결국에는 가군이나 다군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둬 생각을 하면 너네가 수시에서 그거를 쓸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수능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교대를 갈 수 있는 위치? 뭐 이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경인교대나 서울교대가 머릿속에 다들 있는데 경인교대나 서울교대를 그러니까 수시에서 뭐 만에 하나 도전을 위해서 해본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 지방에 있는 교대를 정시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봤으면 좋겠고, 일단 그 사 쪽에 보면 거기 표가 하나 있죠. 여기 있구나. 사 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 맨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증감. 그러니까 이게 정시 인원이에요. 정시 인원이 증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두 번째 공주교대라고 있지? 찾았어? 거기가 몇 명이야? 82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이 82명은 어떻게 나오는 숫자야? 수시에서 82명이 등록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쭉 내려가서 뭐 진주나 청주도 보면 77, 78 이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정시랑 수시랑 다른 환경인 게, 정시는 아까 교대가 다 무슨 군에 있다 그랬어. 나군에 있으니까 나군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 근데 수시는 6개 다 교대를 쓸 수도 있지. 그럼 서울교대 쓴 애가 5장을 다 교대를 다 썼어. 서울교대가 되면 서울교대를 등록할 거 아니야. 근데 걔들도 다른 대학 5개 대학에 다 붙었어. 그럼 5자리가 답이지. 걔가 서울교대를 등록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추합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교대는 중복 합격을 하는 애들이 꽤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작년에 특이했던 대학은 부산교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산교대가 너무 많았거든. 근데 부산교대는 2017학년도에는 2월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2018학년도는 42명이 2월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017학년도나 2018학년도나 다 2월이 좀 많았던 대학들이 지금 부산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두 자릿수 대학들 있죠. 공주, 그 다음에 전주, 진주, 청주, 요런 대학들은 2017학년도에도 다 두 자리가 넘었어. 그러니까 그 대학들이 2년 연속으로 2월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수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모험을 하면 그 대학들 중에 하나를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야, 만약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수시를 교대를 쓸 수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교대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랑 쓸 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치? 근데 이제 꼭 교대를 써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교대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대학들 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골라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뭐 정시로 갈 수 있는 데보다 여기가 낫다. 그러면 이제 수시에서는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는데 지금 보면은 공주랑 청주는 충청도에 있고 진주는 경상도에 있어. 그리고 전주는 전라도에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잘 보면 전라권이 2개고 경상권이 3개야. 교대가. 그러니까 진주교대가 있고 대구교대가 있고 부산교대가 있어. 그리고 충청권도 3개거든. 공주교대랑 청주교대랑 교원대랑.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잘 생각해 보면 애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교대가 너무 많은 곳이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청주나 공주나 교원대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청주랑 공주는 계속 2월이 되게 많은 거야. 뭔지 이해하겠어? 그리고 경상권도 보면 진주랑 대구랑 부산이랑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주나 부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나 2개는 해마다 2월이 좀 많이 일어나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경인이나 서울이나 이대를 생각해 보면 지방 애들도 그쪽으로 다 쓰게 될 테니까 거기는 2월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도 거기서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전주랑 광주는 근데 이제 전주는 전북이고 광주는 전남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 조금씩의 차이를 갖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의 부분에 생각을 하고 대신에 올해는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뭐냐면 청주가 작년에 2월 된 인원이 78명이야. 그리고 재작년에 2월 된 인원은 55명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주는 2자릿수가 넘게 계속 2월이 많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올해 청주가 2019학년도에 전형 방식을 바꿨어. 최저도 폐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주가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뭔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한 8쪽, 9쪽 정도 될래나? 8쪽, 9쪽에 13쪽이야? 아니야. 몇 쪽이야? 13쪽? 13쪽에 청주교대에 보면 교과성적 우수자가 2018학년도에 있었는데 폐지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이었는데 폐지되고 배움 나눔 인재라는 전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종합 전형으로 바뀌고 인원도 110명이 됐잖아요. 80에서 110명이 됐고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지. 그치? 없어진 거라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능 최저를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 중에 중부 합격자가 발생을 하고 그 중부 합격자들로 다 채우지 못해서 인원이 넘어온 인원이 있다면 올해는 어쨌거나 최저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다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인원 배수도 3배수라서 그러니까 작년에 80에 4배수니까 320명이잖아요. 1단계 합격자가. 근데 올해 110명에 3배수니까 330명이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10명이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 보면 청주는 미등록 2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작년처럼.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는 청주는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모험을 해야 된다면 공주, 전주, 진주 3개 중에 하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겠지. 만약에 모험을 한다면.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여러분이 내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교대는 작년에는 거의 평준화가 돼서 수시는 뭐 남학생은 남녀를 따로 뽑는 대학 같은 경우 이제 비율 조정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남학생은 평균값이 1.7 정도, 여학생은 평균값이 1.5 정도, 뭐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 평균값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그 뒤에 이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졸업연도 제한을 작년에 교대를 고민을 안 했으면 졸업연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쓰는데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졸업연도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졸업연도 제한은 거의 없고 졸업연도 제한이 이제 있는 데는 부산교대가 사수생까지 되거든. 나머지는 이제 졸업연도 제한이 거의 없고 부산교대가 사수생까지만 돼. 그러니까 5생부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대가 30이 넘은 사람도 되게 많이 가.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졸업연도 제한을 잘 두지 않아요. 근데 부산교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재학생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인원이 적긴 한데 사양인재라고 그 서울교대의 대표적인 종합 전형이 있는데 그 사양인재 전형도 재학생만 돼요. 근데 나머지는 서울교대는 그 2개 전형을 제외하고는 육수생까지 돼요. 그러니까 육수생까지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대는 여학생들한테만 해당되긴 하겠지만 이대는 원래 학교장 추천을 재수생까지 다 받기 때문에 이대는 학교장 추천이 재수생까지 되는 거 말고 나머지 전형에서는 없어요.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주대에 관심이 얼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대는 그러니까 교과는 없고 종합전형은 3생 정도 3생까지만 되고 4수생부터는 안 되는 그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 제한 때문에 그걸 쓸 수도 있거나 쓸 수 없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 이제 정시로 가게 되면 뭐 크게 제한은 없는 편이에요. 근데 수시는 아무래도 학생부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수시에서 좀 더 궁금한 거 그리고 수시를 쓸 때 만약에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수시를 쓸 때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거는 거듭 얘기하지만 성시성과 인성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자기소개서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나중에 면접을 가서도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염두에 둬서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시에서는 그리고 뭐 논술은 이대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교대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대가 정시 모집을 안 하는 건 알지. 정시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도 넘어오지도 않아요. 넘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나군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한 친구가 물어봤잖아. 자연계에 유리한 뭐 구조가 어떤 구조냐라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대학들이 영어 절평 첫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좀 계획을 못 세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춘천교대예요. 춘천교대는 문과생은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춘천교대는 작년에 아주 어마무시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마무시했냐면
가형하고 과탐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 여기에 각각 10%씩 줬어요. 그래서 어떤 성적대가 와도 다 이겨. 그래서 아마 춘교도 애들 받아보고 되게 놀랐을 거예요. 애들 받아보고 이거는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계가 무슨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하고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남녀 비율도 맞추고 하는 건데, 이렇게 주니까 물론 수가랑 수나랑 비교하면은 수가 표점이 수나 표점보단 낮지. 하지만 과탐 표점은 더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2등급 정도로 가면 표점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점수차가 만점 표점처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수가랑 수나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과탐 기준으로 4% 정도 되는 애가 있다, 상위 누적으로. 그러니까 상위 4% 정도 되는 애가 있다. 근데 사탐 기준으로 1% 정도 되는 애가 있다. 둘이 싸워도 춘교 가면 과탐이 이겨.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인문계로, 그러니까 사탐 수험생으로 춘교 점수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배치 점수 자체를. 그러니까 배치 점수를 잡을 수가 없고 다 과탐 점수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렇지 않나? 이게 과탐 기준으로 4% 애가 교대에 생각이 없으면 교대를 안 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공대를 갈 성적이니까. 서울 소재 공대를 갈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4에서 8%까지 쭉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과한테는 불행이고 문과한테는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절반을 뚝뚝 잘랐어요. 그래서 올해 5%로 바뀌어. 5%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연계 애들이 유리하진 않지. 절대적으로 유리하진 않지만 여전히 나름대로 뭐 하는 건 있단 말이죠. 유리한 구조는 가져요. 그러니까 5%가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10%가 주어져도 자연계에 되게 유리해요. 어느 한쪽에. 근데 이건 두 개 다 10%를 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거지. 근데 5% 하면 결과적으로 10%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 근데 한쪽에, 둘 중에 한쪽에만 5%를 주면 자연계와 인문계가 싸움이 좀 되는 상황? 자연계와 인문계 싸움이 좀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어느 한쪽에도 안 준다, 또는 뭐 3%만 준다, 그러면 인문계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건 정시까지 갔을 때의 문제니까 그때는 점수 논리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점수 논리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생각할 필요는 나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인교대 정시를 한번 보세요. 몇 쪽이야? 아니야, 더 뒤야. 몇 쪽수가 없어? 없구나. 거기 16쪽쯤이야. 그러니까 16쪽쯤에 보면은 경인교대는 그 음영이 안 돼 있는 게 작년이고 음영돼 있는 게 올해예요. 보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경인교대는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읽어야 되는데, 한국사도 몇 등급까지 관점이 없어요.
4등급까지 감점이 없죠, 그쵸? 예. 근데 그 밑에 공주교대 보면은 어때요? 3등급부터 감점이 있는 거잖아.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1대1대 1대1인 건 똑같은데, 그치? 반영 비율이 국수 영탐이 1대1대 1대1인 건 똑같잖아. 근데 공주교대는 가형의 5%고 과탐의 5%인데 공주교대는 아무것도 없잖아. 경희교대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이거를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경희교대는 문과생밖에 없다고 해석하면 돼. 자연계 여기 가봐야 뭐 별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은 없고 문과 애들만 박터지게 싸우는 거라고 보면 되지. 뭔지 이해되겠죠? 더더군다나 한국사 같은 경우도 별 문제가 없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걸까 하는 거를 잡는 게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 너네가 이 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경인교대는 수라고 써놓으면 수능만 보는 데잖아. 물론 뒤에 면접을 보겠지만. 근데 공주교대는 2단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교과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학생부라고 돼 있는 게 27, 학생부 27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를 잘 보면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가 24.3이고 봉사 출결이 1.35고 봉사가 0.68이고 특활이 0.68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이걸 다 합치면은 27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올해는 저거를 저렇게 세부적으로 해놓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쓸 때는 분명히 저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교과가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광주도 다음 쪽에 넘겨서 봐야지. 광주도 다음 쪽에 넘겨서 보면 2단계에 보면은 1단계 90에 면접 10이어서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단계 때 교과가 10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교과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대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교도 들어가지. 근데 자, 대구교대랑 광주교대를 잘 비교해보면 광주교대는 수학 가형의 3%밖에 안 주는데, 그치? 근데 대구교대는 가형과 과탐에 각각 5%씩 주잖아. 그치? 그러면 대구교대는 인문계보다 어디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 자연계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 뭔지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변화들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대구교대는 보면 영어 반영 비율을 줄였어. 올해. 작년에 25%였는데 올해 15.3%로 줄였고, 그러면 남아있는 퍼센트를 다른 과목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국어와 수학에 똑같이 국어 수학에 똑같이 나눠주고 과탐을 좀 덜 줬어. 탐구를 좀 덜 줬어. 그래서 유리한 대학이 이제 갈라져서 나오겠지. 애들마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변화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교대를 보면 서울교대 오른쪽 끝에 보면은 활용지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표준점수라고 적혀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활용지표가 분명히 표준점수라고 적혀 있는데 앞에 경인교대는 뭐였었냐면 활용지표가 10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인교대는 100분이고 서울교대는 표준점수야. 그리고 교원대는 다시 100분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개 대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대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점수가 가장 높은 교대인데, 이 세 개를 비교해 보면 경인교대랑 교원대는 100분이고 서울교대는 표준점수예요. 그래서 표준점수로 줄을 섰을 때 앞에 있는 애와 100분위로 줄을 섰을 때 앞에 있는 애가 좀 달라요. 그거는 과목 구조상으로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표준점수 높은 과목을 잘 보내는 표준점수로 앞에 서 있겠지만 100분위가 걔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서울교대랑 경인교대는 고민하는 층이 겹치지 않아. 마찬가지로 교원대도 오히려 경인교대와 교원대가 훨씬 더 많이 겹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경인교대는 가산점이 없고 교원대는 가형의 10%의 가산점을 준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원대는 인문계들보다는 뭐가 더 많을 것이고 자연계가 더 많을 것이고 경인교대는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서울교대는 표준점수를 보면서 수학 가와 과탐에 똑같이 5%씩을 준단 말이지. 그래서 서울교대는 상대적으로 자연계에 조금 더 유리한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월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를 합치면 한 180 정도 되고 인원이 경인교대는 150이 조금 넘으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자연계에 좀 유리한 인원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세 개 대학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이대가 넘어오면 어차피 이대는 뭐 아무 가산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풀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되고 전주는 거기 이제 중간에 전주 껴 있는데 전주는 가산점이 없죠.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해요. 보면 그 활용 지표를 잘 보면 활용 지표가 국어는 표현 점수를 보고 수학이랑 탐구는 100분의 1을 보는 이상한 구조예요. 그리고 한국사도 그냥 4등급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4등급 이내여야 된다. 4등급 2 밖으로 나가면은 못 쓰는 거지. 서울교대랑 똑같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두면 되겠지. 대신 서울교대는 보는 대로 교과가 없어, 정시에. 서울교대는 교과를 2018학년도부터 폐지했기 때문에 교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 꼴은 경인교대랑 같아진 거지. 경인교대랑 같아진 건데, 그리고 교원대도 수능 100이기 때문에 1단계는 수능 100으로 뽑고 2단계 가도 뭐 특별히 내신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이 교과는 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신하고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제주대도 수능 100이고 대신 진주, 청주, 춘천은 다 1단계든 2단계든 교과가 다 들어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내신에 불리함이 있다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대학은 경인교대, 서울교대, 그 다음에 제주대, 초등교육, 그치? 그리고 교원대. 이렇게 4개지? 13개 중에 그 4개 대학이 기본적으로 수능 100과 관련되는 대학이다. 그 대학들을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제주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이 성적이 굉장히 높은 쪽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3개 대학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수능만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애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수능하고 면접만으로. 근데 나머지 교대들은 수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올 수 있으니 뭐로 보완을 하겠다는 거야. 교과로 보완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가 좀 뛰어나면 수능이 좀 떨어져도 되고, 수능이 좀 뛰어나면 오히려 교과가 좀 뭐 해도 되는 거야. 떨어져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교대를 생각을 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사를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받아야 된다. 교대를 생각하고 있으면. 한국사는 2등급을 받아야 어차피 뭐 경험했겠지만
0.1점이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보통 뭐 2.5점이나 뭐 이렇게 깎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2등급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야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영어도 굉장히 점수차가 클 수 있어, 교대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기본적으로 정시까지 간다고 하면 1등급 선을 웬만하면 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좀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시에서 궁금한 거. 서울대 영어 반영이 선생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나 한국사를 발현해내는 경우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요. 총점 계산할 때 영어랑 한국사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자격 조건인 거니까. 영어는 3등급이고 한국사는 4등급이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자격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지. 국수탐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수탐 성적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고, 뭐 익히 알겠지만 교대는 그 국수탐 성적으로 보통은 적으면 2배수, 많으면 한 4배수 정도를 뽑기 때문에 그 뒤에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엔 달려 있는 거라서 면접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또 그 교원대 다영 수업 풀어주잖아요. 이러면 문과는 지원을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문과가 좀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결과예요. 물론 이제 100분위 반영이긴 하지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정시를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가 내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점수가 나와서 점수를 뽑아보지 않고는 어느 대학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가산점만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탐이나 수학과를 합쳐서 10%가 넘는다 또는 10%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뭐가 더 유리한 게 맞단 말이지. 자연계가 유리한 게 맞다고. 근데 만약에 10%가 미만이 된다 그러면 싸울 만한 거고, 5% 정도는 싸울 만한 거고, 5%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거다, 인문계가 더 유리하다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특히 표현점수 반영대학 같은 경우는 표현점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산점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6월 모평에 수학과 표현점수 최고점이 145예요 지금. 수학과가 그 145고 수학 나는 142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수학과가 더 높잖아, 표점이. 만점 표점 기준으로 하면. 근데 전년도 수능은 수학과가 130이고 수학나가 135였어. 그럼 어디가 더 높아? 수나가 더 높잖아, 그치? 근데 수능만 그랬던 게 아니라 6월, 9월도 다 수학나가 더 높았어. 그리고 저거를 4년치로 확대해도 수학가보다 수학나가 더 높아. 왜냐면 이 130은 되게 높은 수치였거든. 수능 역사상. 최근 몇 년간의 수능 역사상. 수학가가 130이 나온 경우는 2017학년도에 130이었고 2016학년도는 127이었고 2015학년도는 123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0.1을 10%면 0.1을 곱하는 거 아니야, 그치? 0.1을 곱해서 더하는 거 하고 수학 나의 표현점수하고 부딪히면 당연히 수학 나가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 점수차가 되게 적었던 데다가 기본적으로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10%에다가 과탐도 10%를 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 갈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백분위 반영대학도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100이 수가가 100 다음이 99이고 98이고 이럴 수 있지만 또는 수나가 100 다음이 98일 수도 있잖아 바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98 다음에 바로 95일 수도 있거든. 근데 수학나는 예를 들어서 97이고 96이고 95고 이렇게 만약에 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를 준다고 하면 0.1이니까 9.5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야? 104.5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전히 이제 이게 100점을 넘으니까 굉장히 위력적이지. 근데 만약에 뭐 0.03을 곱했을 때랑 0.05를 곱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더 급격하게 뛸 수도 있는 거잖아. 작년처럼 예를 들어 작년 수학과는 1컷이 원점수로 따지면 92가 1컷이었는데 2컷은 88이었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 백분위가 없지. 뭔지 이해하지, 그치? 그러니까 백분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여기에 백분위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뭐 0.5를 한다 해서 더한다고 해도 문과 애들이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길 수도 있는 거야. 중간에 점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정시에 갔을 때 점수 계산의 문제라고. 지금은 예측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그리고 시험 문제를 아무리 잘 내도 애들이 시험을 이상하게 봐버리면 끝인 거니까 점수 자체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문제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모평의 영어처럼 6월 모평의 영어가 선생님들은 아무도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애들은 어려웠다고 하고 근데 애들이 어려웠다는 거 하고 실제로 이제 내일 성적표 나오잖아요. 아, 몰라? 채점 결과는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지금 그 보도하면 안 되는 걸로 걸려서 엠바고 걸려서 지금 나와 있는데 영어가 4.19%밖에 안 되거든. 90점 이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틀 자체를 생각을 하면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딱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산점 규모에 때문에 인문계는 쓰기 어려운 대학이 있고 자연계는 되게 유리한 대학이 있고 역으로 자연계는 쓰기 어렵고 인문계는 쓰기 유리한 대학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잘 받아오면 모든 게 끝이잖아. 더 슬픈 거는 잘 받아오면 교대를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나? 되게 안 좋은 거지. 그치? 되게 안 좋은 거지만 뭐 내가 내 경험에 의하면 잘 받아오면 안 가는 애도 꽤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 그치?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학습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교대는 다른 대학들, 일반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대는 실질적으로 탐구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대학이다. 왜냐하면 탐구의 반영 비율 자체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학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 탐구가 반영 비율이 같다는 건 탐구가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탐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탐구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영어 절평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영어 절평 이전에는 모든 대학이 25였어요. 모든 교대가 정시에 반영을 할 때. 그러니까 1대1대1대1이었던 거야. 근데
영어가 절평되고 나니까 영어를 좀 줄이는 대학들이 생기면서 그럼 그 줄어든 거를 어딘가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국수탐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차등을 둬서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교대를 갈 때는 4개 영역의 성적이 비슷한 애가 이게 특출난 애랑 차이가 없었고 그게 훨씬 더 유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특정 과목을 좀 더 잘하게 되면 거기에 반영 비율이 뭐 한 대학을 찾으면 되니까 높은 대학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양화가 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집중을 하는 건 좋으나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교대를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합의 점수보다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경희교대 음. 그 정시로 가려면 어느 정도의 이게 경교대는 100분위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표현 점수는 해마다 바뀌지만 100분위는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게 4개 영역 구조일 때, 상대평가 4개 영역 구조일 때 보통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4개 영역이니까 100분위가 몇 점이 만점이야? 4개 영역이니까 400점이 만점이잖아. 그치? 예, 거기서 여학생은 382 정도 되고 남학생은 378 정도가 기본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점수? 예, 떨어지지 않는 점수. 그러니까 뭐 안정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말도 안 돼 이러는 점수? 그런 점수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38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그럼 380이면은 5점씩 깎이는 거잖아. 평균 수치로 하면 25, 25, 25 반영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모든 과목이 100분위가 95란 얘기잖아. 그치?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 결과는 작년 절평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선은 맞춰줘야 되겠죠. 독수탐에서 95 정도 100분 이상으로 95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맞춰야 갈 수 있겠지. 왜냐하면 4개 영역 때보다 정원이 조금 줄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환경은 교원대랑 그 100분위 반영을 하는 애들이 나뉠 거 아니야. 나군에 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 전년도 결과보다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대는 그냥 100분위 상으로 얘기했을 때 92, 93, 평균 100분위가 92, 93 국수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면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정시에 교대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00분위 92, 93 정도 평균 100분위 그 정도 나오면 국수탐 기준으로. 근데 그게 갈 수 있는 점수라기보다는 내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점수. 근데 거기서 내려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래서 그 정도 92, 93 정도의 평균 100분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나중에 이제 경영교대가 아니더라도 지방교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또? 수시 혹시 서울교대 정도? 서울교대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발표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평균은 한 1.3 정도 선?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교대가 이제 1.5에서 1.7 정도가 되는 거니까. 지방교대 중에서 대주교대 있잖아요. 그 1단계 때 수능 그게 교과 10이라 나와 있는데 2배수 썼잖아요. 1단계 때는. 2단계 때는 교과가 없는데 그러면 교과가 다른 지방교대에 비해서 좀 많이 닮아져야 되는 거라 생각. 아니 그게 아니지. 1단계가 9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2단계부터는 교과랑 수능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총점을 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565점인 애까지 붙었어. 왜 또 565를 들었지? 그냥 600인 애까지 1단계에 붙었어. 근데 제일 좋은 애가 670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원의 2배수여서 들어갔어. 그럼 2단계 가면 이게 90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수차가 70이잖아. 그치? 점수가 70이지만 63점으로 바뀌지. 90%니까 63점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리고 내신이 만약에, 면접이 0점부터 200점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63점을 뒤집고도 남지. 뭔지 이해하니? 근데 이제 10%니까 100점이겠지. 그치? 0점에서 100점까지 있겠지. 그러니까 교대 면접이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교대 면접이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최고점하고 1단계에서 통과한 애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차이가 몇 점이 나든 간에 그 점수차가 줄잖아. 그리고 면접의 점수차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다 면접의 점수차가 1단계 점수차보다 크다고. 그래서 면접으로 점수 계산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90%, 10% 이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단계 면접이 있는 경우는 면접이 변수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 대학 교과 전형도 다 마찬가지야. 일반 대학 교과 전형도 이거를 4배수로 뽑는다 해도 면접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4배수로 뽑는다고 해도 여기가 70점이 차이가 안 날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만약에 10%밖에, 10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이게 9점 차로 주는 거잖아. 총점에서. 근데 면접은 뭐 기본 점수가 40점이고 만점이 100점이다. 그러면 40점하고 100점 사이 60점이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점수를 뒤집고 남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형을 이해할 때 그 면접이 몇 %가 들어가더라도 그게 2단계의 면접이라는 요소가 추가가 되면 면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교대는 이제 그 부분이 훨씬 더 강한 거지. 면접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보통의 면접보다. 그렇다고 의대 면접처럼 어렵진 않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나중에 정시 때 이제 끝나고 나면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1단계 통과해서, 그치? 그러면, 면접학원 막 이런 데 가지 말고, 이렇게 찾아보면 카페 같은 데서 애들끼리 이렇게 스터디 그룹 같은 게 있어. 경인교대 다 모여있는 애들이 있고, 뭐 공주교대 다 모여있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럼 거기서 그냥 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거를 굳이 뭐 학원 같은 데 다녀서 해결될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지. 그냥 하나만 그냥 추가로 얘기하면, 너네가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인데 어떤 애가 오줌을 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답을 하는 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답을 하는 태도에서 많은 걸 볼 수 있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교사는 그 아이가 놀림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최우선 조건이어야 돼. 그러면서도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너네 생각을 정리하는 거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면접 준비야.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방법이 있잖아. 그러면 걔는 면접 때문에 떨어지잖아, 절대로. 왜냐면 그 하나의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대답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동아리 얘기하면서 그랬잖아. 수학교육과를 가는 애가 수학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이거는 그냥 너네가 나중에 면접을 가게 되면 써먹으라고 알려주는 건데,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나는 우수한 아이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수하지 않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업적으로도 우수하고 인성적으로도 훌륭한 애만 교사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오늘 너무 이상한 날이어서 야자를 안 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교사가 어떻게 야자를 안 할 수가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아주 많이 교사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사라는 존재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너네가 어떤 사안을 자꾸 보게 되면 그게 면접을 준비하는 자세지, 언니 학원에 가서 뭐 하는 게 면접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는 거,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또 면접에 기본 점수 있어요? 그건 대학마다 달라.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어. 몇 퍼 정도 돼요? 있는 대학은 보통 한 30에서 50% 사이? 근데 이제 없는 대학이 더 많아. 그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남녀 차이가 체감이 많이 될 정도로 차이가 좀 나요? 면접이? 아니, 그냥 학교별 학벌 기준으로 정도 남녀 학생 간의 차이가 좀 체감. 점수 차가? 네. 나. 많이 나요. 점수 차가 나. 남학생이 예외 없이 다 낮아. 뭐? 그 춘천교대 어. 그 2단계 보면은 실질이라고 있는데 거기 생물교과 1정부에 면접 1정부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거의 수능으로만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왜 써놓은 거냐면은, 잘 보면 1단계가 80%라고 면목상 비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단계가 96.2%라고 이건 대학이 이렇게 밝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능으로만 난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교과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되지만 그 점수가 촘촘할 거 아니야. 애들이 수능 점수가 촘촘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1.9%가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친구 질문한 대로 면접이 8%인데 실질이 1.9%란 얘기는 1등하고 꼴찌가 1.9%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정형성적이 만약에 1000점이다. 그러면 1.9%는 19점이 난다는 얘기야. 그럼 기본점을 얼마를 준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1000점 만점에 80점이 만점인데 80점하고 그 다음 점수, 맨 끄트머리 점수하고는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그 면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됐어요? 사실은 되게 이렇게 알맹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 너네가 뭐 어떤 기대를 하고 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원장님은 3월달부터 나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계속 미루다가 더 미루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거는, 수시를 쓸 때는 담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기준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장이 아깝냐 아깝지 않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경쟁이 얼마나 갖추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전형을 잘 이해한다고 원서를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대학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전형을 잘 알 필요는 있지. 뭔지 이해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내 경험상 교대는 정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재수행학원 같은 경우는 정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정시가 관심을 많은 건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대학이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아. 난 수학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 수학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점수를 받았을 때 다른 대학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점수가 나오고 나면 그 점수에서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계속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을 잘 봐오면 솔직히 이런 거 다 안 따져도 되잖아. 그렇지 않나? 시험 잘 봐왔어. 근데 교대를 꼭 가고 싶어. 진짜로 막 2개 틀렸어. 근데 교대를 가고 싶어. 서울교대 쓰면 되잖아. 서울교대 가산점이 얼마인지 그런 게 중요해? 쓰면 되지.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 2개 틀린 애가 중에 서울교대 쓰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가산점이 몇 점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근데 간당간당 할 때는 여기를 쓰는 게 나은지 여기를 쓰는 게 나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지금 고민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하되 너네가 탐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갖고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거듭 얘기하지만 자연계에 좀 유리한 대학도 있고 인문계에 좀 유리한 대학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 이상으로 낙관할 필요도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내가 인문계인데 교대 가기 더 어려워졌어. 그런 거 아니잖아. 인문계한테 유리한 교대도 있는 거고 자연계에 유리한 교대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됐죠? 네. 고생했어요.